자, 오늘은 군포에서 작은 도서관 협의회 회장님을 하고 계시는 우리 최원경 목사님을 모시고 용기 백배한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는 잠깐 뒤로 미루고요. 먼저 응답하라 1988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응팔의 아주 열혈 팬이었는데요. 그 드라마가 좀 재미있고 아주 좋은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기도 하지만 정말 거기에 집중되는 이유는 우리 시대에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좋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좋은 세상이란 뭐냐면 그 동네에는, 그 마을에는 내 자식, 네 자식이 없는 거죠. 모두가 다 내 자식, 내 형제, 내 부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 선우, 태기, 정팔이 뭐 할 것 없이 다 내 새끼로 키우는 거죠. 물론 제일 정감이 가는 건 도룡령이에요. 그런 거니? 그런 거였니? 그 도룡령이 제일 정감이 가긴 하지만 그래도 다 내 형제, 내 자녀처럼 키우는 그런 마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집에 들어와도 자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학습 지도자 역할을 하려고 들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혹은 그 가정의 본질을 배우지 못하고 자란 그 아이들이 자라서 과연 정말 부모의 역할 그리고 아내나 남편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가정을 갖지 않고 독신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단지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응팔에서 보여주었던 그 마을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고자 했던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포시에서 작은 교회를 운영하고 또 지역아동센터와 또 작은 도서관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을 운영하고 있는 최원경 목사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적십자 봉사회를 만들어서 우리 한번 넘겨주시죠, 화면. 군포시 적십자 봉사회 지구협의 회장을 초대 회장을 지냈고 또 군포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회장을 5년간 지냈습니다. 또 군포시 작은 도서관 협의회 회장을 지금 4년째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뭐 그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고 또 적십자 봉사회에서는 홀로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배달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서관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인문학 교실을 매 학기마다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인문학 교실을 뿐만이 아니라 삼터 평생학습마을을 운영하면서 많은 강좌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별명이 우리 동네 복지관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일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공부방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를 열심히 하게 된 것은 오로지 나면서부터 불공정한 인생에 던져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용기 있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타개해 나갈 것인가 용기를 주고 싶었던 거죠. 오늘 쇼 이름처럼 용기 100배, 용기 100배의 쇼 이걸 하고 싶었던 겁니다. 부모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랑과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 그래서 부모의 폭력이나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 또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서 집에서 아무런
돌봄이나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자존감을 회복시켜서 세상에 나아갈 때 용기를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란 아이들처럼 키우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지만 오늘 강의의 제목처럼 꽃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실상은 그 아이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실체화시키게 되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트리나폴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한 동화책에 보면 의미 없이 남의 머리를 디디고 서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탑을 쌓다가 땅에 떨어져 죽어가는 그 수많은 애벌레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의미 없이 죽어가는 일이 아니라 좀 더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처럼 환상적이고 좀 더 멋진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한 애벌레가 정말 자기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어 보이는 그 나비이지만 용기를 갖고 본능에 자기를 맡길 때에 정말 자기가 꿈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 나비가 되어서 자기의 껍질을 벗고 나서 나비가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이 두려운 세상에서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남의 머리를 디디고 올라가는 그런 일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멋지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용기 있게 자기의 껍데기를 벗고 나비처럼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아이들의 그런 용기를 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아이들에게 그 용기를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용기를 주는 것, 꿈을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을이 되어주기로 한 거예요. 부모가 되어주고, 형제가 되어주고, 또 자녀가 되어주고, 이런 역할을 우리가 대신하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자주 사용한 용어는 대체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대신 가정이 되어주자. 그렇게 해서 공부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제가 아이들에게 붙인 별명은요, 지역아동센터계의 황태자들입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정말 대한민국 1% 아이들만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대한민국 1% 아이들만 배울 수 있다는 조세현 작가로부터 사진 수업을 받습니다. 조세현 작가가 그린 프레임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사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린 프레임에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들은 꼭 붙여달라고 아주 애걸복걸 하다시피 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린 프레임에 가게 됐는데요. 거기 가서 사진을 배우고 또 출사를 나가고 그리고 재능이 있다고 상도 받아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란 것은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말썽꾸러기고 말 안 듣고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내놓은 아이라고 했던 아이들이 여기에 가면은 가장 재능이 많고 가장 재기발랄하고 칭찬을 받고 그리고 상을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겉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에게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희망 네트워크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한국에서 제일 큰 기업에서 만든 재단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경기도에 있는 30개의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해서 이 지역아동센터에 집중적으로 3년 동안의 그 사업비를 지원을 했는데 그 4가지 영역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희망 야간보호, 희망 사례관리,
희망 철학, 희망 재능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지원을 했는데 네 가지가 다 중요하고 정말 다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립니다. 바로 희망 철학입니다. 연세대학교 박남희 교수를 비롯해서 십수 명의 대학 교수, 강사들이 모여서 아이들을 위한 철학 교재를 만들고 그리고 직접 30개의 지역 아동센터에 찾아가서 3년 동안 철학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심상우 교수님하고 같이 3년 동안 철학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망나니처럼 뛰어놀 줄만 알던 아이들에게 제로섬 게임이라든지 혹은 패놉티콘 이런 어려운 동영상을 보여주고 토론을 하자고 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이들이 막 영혼이 유체 이탈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데 철학 수업을 한 3년 받고 나니까요.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자기 껍데기를 벗고 나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를 잘 하다가 저희가 도서관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멋지게 키우고 싶은 욕심에 학교에 갔다 오면은 먼저 책부터 읽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책을 읽고 학습지를 풀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센터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이 책 읽기부터 난관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책 읽기입니다. 핸드폰 봐야 되고 밖에 나가서 뛰어놀아야 되는데 책 읽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그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들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운영하는 재단에서 멘토링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그 프로젝트에 지원을 해서 당당히 전국에 한 40여 개의 대형 복지관들이 프로포즈를 내서 당첨된 그 사업에서 유일하게 지역아동센터 이름으로 프로포즈를 내서 당당하게 그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3년 동안 지원을 받는데 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제 욕심은 뭐냐면 제가 박재동 화백 제자입니다. 이 박재동 화백이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에 마침 그 학교의 학생이었는데 그 박재동 화백의 미술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 또 물감 냄새, 그분의 인격의 향기, 또 그분이 읽고 있는 책들, 또 그분의 말씀하실 때 나타나는 어떤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 좋은 멘토의 인격의 향기, 삶의 향기, 이런 걸 맡게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그 물감 냄새 혹은 그 쾌쾌한 냄새도 중요하죠. 그 냄새들이 우리의 추억을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그 향기를 맡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박재동 화백을 초대하고 그린 디자인으로 유명하신 윤호섭 교수님을 초대하고 또 드라마 아이리스에서 이병헌이 이렇게 비스듬히 올라가는 전망대가 나옵니다. 그게 북서울 숲에 있는데 앞에 보이는 게 바로 북서울 숲에 있는 그 전망대죠. 이 북서울 숲을 전체를 디자인하고 건축한 건축가 박유진 씨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아이들을 북서울 숲에 데려가서 거기에서 이 건축물은 어떻게 디자인됐고 어떻게 만들어진 다 설명을 합니다. 3년간 동원된 이 명사들의 이름만 나열해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순원 작가, 해이수 작가, 또 이승우 작가, 구요서 작가를 비롯해서 여기에 망라된 군포시장님, 윤호섭 교수님,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명사들을 다 모시고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업을 3년 동안 받고 나면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변화를 하게 될까요? 아마도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만나보신 분들이라면 아유, 변하긴 뭘 변해. 그놈들 장난만 치고 선생님들 힘들게 했을 텐데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조금씩 감지되기 시작하는 건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성과보다 더 감동적인 것입니다. 3년 동안의 멘토링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희들 3년 동안 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게 뭐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요, 비엔날레에 다녀온 것, 혹은 체험활동, 혹은 뭐 여기저기 놀이동산에 다녀온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했던 프로그램들 중에서 제일 아이들에게 재미있었던 것은 윤호섭 할아버지와 그 작업실에 가서 놀고 온 것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게 왜 대단한 일이냐면요, 그 다음 여기 바로 윤호섭 교수님 작업실 사진인데요, 서울 남쪽 끝에 있는 3번에서 서울 북쪽 끝에 있는 우이동 작업실까지 심지어 비싼 전세버스를 빌려가지고 우리가 우이동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윤호섭 교수님이 아이들과 시간을 갖겠다고 하셔서 올라갔는데 교수님 아이들하고 아무것도 하신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추운 겨울날 아주 조그만 석유골로 하나 켜놓고 저렇게 아주 빼곡히 들러 앉아가지고 교수님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만 나누다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식은땀이 좀 났습니다. 아니, 교수님 무슨 아이들하고 무슨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렇게 도란도란 얘기만 하다가 보내시려고 저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오라고 하셨나? 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왜 그 다 쓰러져가는 작업실에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온 그 프로그램이 3년 동안 있었던 그 수많은 스펙터클한 체험 활동들을 다 제끼고 왜 제일 좋았다고 그랬을까요? 그건 아마도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멘토의 향기를 맡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의 향기, 예술의 향기, 작업실의 퀴퀴한 냄새, 이 모든 것들이 그 아이들에게 추억을 구성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실제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던 단계에서부터 상정한 것입니다. 제가 만든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바로 클레멘트 코스입니다. 여러분, 클레멘트 코스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클레멘트 코스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클레멘트 코스는 뭐냐면 미국의 얼 쇼리스라고 하는 언론학자가 사람들은 왜 가난할까에 대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있는 한 흑인 여성과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 흑인 여성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왜 가난합니까? 그랬더니 이 흑인 여성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어려서부터 흑인들이 모여 사는 흑인 할렘가에서 자랐는데 자랄 때 한 번도 음악회나 전시회나 혹은 연극이나 혹은 시나 철학을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겐 인문학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건 인문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은 얼 쇼리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인문학 교실을 만들게 됩니다. 그 인문학 교실의 이름이 바로 클레멘트 코스입니다. 그래서 그 클레멘트 코스에서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단편적인 거죠. 우리는 보다 깊이 있게 이 아이들에게 인문학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난은 임금님도 못 고친다고 하죠. 그런데 인문학이 가난을 고친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의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모들을 초대하고 초청하고 그 부모들이 즐겁게 인문학을 배울 수 있는 인문학 코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만들게 된 것이 바로 도서관 프로그램 삼터 평생학습마을 인문학교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만들게 됩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이 2013년도에 만들어집니다. 아직 해수로 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군포시에서 나름대로 이름 있는 인문학교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이 뭐 이순원 작가, 또 구요소 작가, 또 이승우 작가 이런 분들입니다. 지금 제 꿈은 인문학교실이 아니라 1년 내내 운영되는 인문학당으로 이것을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평생학습 활동의 일환으로 목공소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뚝딱뚝딱 뭔가 재미있게 만들어가면서 우리 마을을 재미있게 만들어가는 그런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이 모든 과정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같이 그 주인공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란 아이들이 15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달라졌느냐 하는 거죠. 과연 많이 달라졌을까요? 처음에 저희가 공부방을 시작하게 된 것은 우리가 돌보고 있는 3명의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2명의 여자아이와 1명의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한 명은 엄마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을 나가고 또 일용노동직을 하는 아빠, 그리고 정신지체가 있는 오빠와 함께 살아야 되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소녀 가장이 되어야만 했던 아이였습니다. 또 한 남자아이는 강원도 바닷가에서 살다가 술 먹고 폭력을 행사하는 아빠를 피해서 엄마와 함께 야반도주를 해서 도망쳐온 헐엄마와 살고 있는 남자아이입니다. 또 하나는 비디오집 가게 딸이었는데, 이 3명이 똘똘 뭉쳐서 우리 공부방에 와서 열심히 지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요, 15년 동안 이 일을 같이 하고 또 같이 경험하고 이 엄청난 프로그램들을 같이 경험해 오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공부방 아이들로 대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를 키우듯이 키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은 성인이 되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후원자가 되고, 그리고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지금은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성장해 준 아이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고맙죠. 요즘 취직이 안 된다고 집에 틀어박혀서 부모 속만 썩이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시대에 이렇게 멋진 청년으로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들이 받은 것들을 그 다음 세대에 물려주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었다는 게 더 큰 성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의 성공은 성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직도 교회는 매우 작은 교회고, 그리고 매달 적자를 내고 있는 정말 어려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쓴다는 사실은 알지만 함께하고 싶어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은 우리가 이룬 물질의 총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을 얼마나 이루었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란 책의 이야기대로라면 의미 없이 남을 밟고 올라가려고 탑을 쌓는 애벌레들보다
소망하던 나비가 된 애벌레가 더 성공적인 삶을 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여기에 계신 스태프분들도 다 이미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스태프분들도 다 자원봉사로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거두어 드리고 있는 물질의 총합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일들을 얼마나 이루었느냐,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무일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감무쌍하게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그러고 나면 누군가에겐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마치 이 오병이어의 기사처럼 우리가 작은 일로 시작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일을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꿈꾸는 일들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꿈꾸지 않고 탐욕을 꿈꾸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좋은 일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용기를 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지난 15년간 우리는 너무 많은 기적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작은 도서관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을 만들면서 만난 기적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3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2층에 노래방이 있었거든요. 건물 복도를 빨간색으로 칠해놓고 또 뭐 불이 번쩍번쩍하고 또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면서 아줌마 아저씨들이 와서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가면은 아이들이 저녁에 남아서 밥 먹고 공부하고 있는데 밑에서 꿍짝꿍짝 하는 소리가 올라오고 굉장히 아이들을 키우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가 꿈꾸는 환경과 정반대 지점에 우리의 환경이 서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노래방이 망해서 나가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명색이 목사인데 양심이 있지 어떻게 망해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층에 도서관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순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도서관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그 시점에 집주인이 월세를 2배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2배로 올린 월세를 부담하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매월 적자를 내고 있는 정말 가난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비싼 월세를 내면서 어떻게 수입도 없는 도서관을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어떤 컨설팅 회사든지 다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을 이기는 것은 늘 꿈이지요. 우린 그렇게 했고 몇 명 안 되는 후원자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한 후원자가 오래된 후원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학금을 받을 선생님이 계십니까? 제가 장학금을 후원하겠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니요, 이번엔 장학금이 아니라 우리가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후원금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바로 오셔서 500만 원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오래된 정말 중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냈던 교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더니 그날 500만 원을 또 내놓고 갔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차가 너무 오래돼서 10년 넘은 차를 굴리는 아내가 미안해서 아내를 위해서 차를 사려고 모아둔 돈인데 그걸 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광고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200, 300, 500씩
헌금을 하고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만들고 저도 5천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보증금을 하고 그리고 기초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기초 공사를 하고 나니까 이 도서관이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기초 공사를 끝내고 나서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장이요. 때마침 우리 공사를 맡아준 집사님이 건축회사 부사장인데 이분이 회사가 갑자기 이사를 하게 돼서 에어컨이라든지 책상이라 이런 물품을 다 우리한테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을 채워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해 보이죠. 그런데 저한테는 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에 사서 팀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팀장님, 우리가 이번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바깥에 현관 캐노피도 만들어야 되고 계단도 손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많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팀장님이 경기도에 알아봤더니 그때가 때마침 조성기금이 내려오는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아주 당당히 받았습니다. 얼마를 받았냐면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매달 10만 원이 아쉬워서 적자를 내고 있는 작은 교회인데 1억 원을 받았으면 얼마나 대단한 금액입니까? 그 돈으로 책장을 새로 하고 그리고 복도를 수리하고 그리고 현관에 캐노피까지 아름답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인테리어 회사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그리고 동판 회사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그 건물에 들어가야 되는 사인들을 다 만들어 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꿈으로만 그리던 정말 아름다운 도서관을 현실 속에서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단돈 10원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우리가 저렇게 멋진 도서관을 만든다는 것은 이거 기적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말 행복한 것은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여유가 생기면 도서관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코코아를 한 잔 딱 타놓고 코코아를 마시면서 책을 봅니다. 얼마나 도도하게 앉아서 책을 보는지 그 모습이 여느 중산층의 아이들만큼이나 아주 고고하고 도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꿈을 주겠다고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에게 선물한 것보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준 것이 훨씬 더 컸던 거죠.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용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세상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혹은 학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엄살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은 꿈이 없기 때문이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좋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용기 백배하십시오. 이상입니다.